364번 전체 집합은 실수의 범위이고 A와 B에 대해서 A 빼기 B가 0과 1이었을 때 B 빼기 A를 구하시오. 자, A라는 집합은 어떤 걸 원소로 갖는가 조사해보게 되면 요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되지. 자, 이 3차 방정식은 x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니까 여기가 인수분해 되지. x 빼기 1과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x값 0, 1, 2였겠다. 자, A라는 집합 원소들을 알아냈고 B라는 집합도 원소를 알고 싶은데 우리 미지수 A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 2차 방정식에 해가 그러니까 두 개의 원소가 될 거야. 자, 문제에서는 A에서 B라는 집합을 뺀 영역 빼면 여기지. 여기에 0과 1이 있었대. 여기에 0과 1을 써줄게. 그럼 그랬다면 0과 1이 여기 있었다면 여기 남은 2는 여기 들어있었단 얘기지. 남은 2가 여기 있다면 그 말은 요 2라는 원소는 B의 원소이기도 해야 돼. 그러면 요 2차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주게 되면 성립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4 더하기 2 더하기 A는 0이었겠다. 그럼 6 더하기 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겠네. 그럼 A가 마이너스 6인 걸 알았으니까 A 자리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6을 넣어볼게. 그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이고 X 더하기 3과 X 빼기 2의 곱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됐지. 자, 그래서 둑은 마이너스 3과 2가 B의 원소들이야. 자, 근데 2는 여기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3만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지. 자,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B에서 A를 뺀 부분, B라는 집합에서 A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빼버리면 남는 부분은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3밖에 없지, 원소가. 그래서 B 빼기 A에 들어있는 원소 마이너스 3뿐이네. 이런 집합이 되겠지. 365번 두 개의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될 때 A와 B의 합을 구하시오. 자, A와 B의 포함 관계를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자, A와 B에서 A에는 이렇게 3개의 원소가 B에는 2개의 원소가 들어있는데 A 차집합 B는 어느 영역이야? 이쪽이지? 그 다음 B 차집합 A는 여기야. 이 둘을 합친 영역에 2, 9, B가 들어있대. 자, 근데 2와 9는 A에 들어있던 숫자들이니까 2와 9는 이쪽에다 쓰면 되고 B라는 애는 그러면 이쪽 영역에 들어있었겠네. 자, 그러면 여기 2, 9가 아닌 다른 한 원소인 A 더하기 2는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A 더하기 2는. 그럼 A 더하기 2라는 원소는 B라는 집합의 원소이기도 하니까 얘는 이 둘 중에 하나랑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럼 첫째, A 더하기 2라는 애가 A 세제곱 빼기 2A와 같았다면 A는 얼마인지 조사해볼게. 자, 그럼 A 세제곱 이거 빼기 A로 넘어가고 빼기 2로 넘겨서 정리. 자, 이런 상태인데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이 식이 딱 0되지. 그러면 A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된 걸 봐서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해서 인수분해 가능. 자, 3차식의 개수, 2차식 개수, 1차식 개수 상수함. 이것을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자, 그러면 A 더하기 1에 A제곱 빼기 A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됐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면 A 빼기 2와 A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네. 자, 이런 상태였어. 자, 그렇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지.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자, 여기서 구해볼 건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 B라는 집합의 원소를 한번 써주게 되면 B라는 집합은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할게.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니까 1.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6. 이런 원소들을 갖게 되고 A라는 집합도 조사해보게 되면 2와 9는 원래 갖고 있었고 여기 A 자리에다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1을 갖게 되겠지. 자, 그럼 A와 B의 공통 부분에 1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 요 B가 될 수 있는 게 6이었겠네. B라는 집합 속에서 1이 아닌 다른 원소가 B지. 자, 이런 A, B가 가능하고, 자, 두 번째 상황. A가 2였다면, 그럼 A가 2였다면, 그때 B라는 집합의 원소들을 조사해보면 A 자리에 2 넣게. 그럼 2 넣게 되면 8 빼기 4니까 4가 되고 또 여기다 2 넣게 되면 9가 되겠네. 자, 그럼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나타난다? 2와 9는 갖고 있었고 A에 2 넣게 되면 4가 되지.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A와 B의 교집합 부분이 두 개가 생기지, 이렇게. 그럼 위의 조건에 맞질 않지. 우리 A와 B의 교집합에는 A 더하기 2라는 한 개의 원소만 들어있었는데 여기서는 두 개가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A는 2가 아니었겠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가 6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A 더하기 B였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6을 더해서 답은 5가 되겠다. 366번 전체 집합 U는 24의 양의 약수들을 원소로 갖고 그것의 두 부분 집합인 A와 B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키는 U의 부분 집합인 C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우리 전체 집합 안에는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지 24의 양의 약수들 모두 써주자. 1, 2, 3, 4, 6, 8, 12, 24. 그리고 A라는 집합은 6의 약수니까 1, 2, 3, 6 써주면 되지. B라는 집합의 원소들은 2, 4, 6, 8로 지정해줬어. 자, 이때 A 빼기 B가 B와 C의 교집합이 3이었대. 자, A 빼기 B에 대한 부분 계산해보면 A에서 B를 빼면 자, 지금 A와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둘의 공통 부분은 2와 6이 있지? 그러면 1, 3 써주고 4, 8 들어갈게. 그럼 나머지가 이 바깥에 있을 텐데 1, 2, 3, 4, 6, 8, 12, 24 썼어. 자, A에서 B를 빼면 어느 부분이 남지? 여기가 남지. 1과 3이야. 얘가 1과 3이겠다. 그러면은 1과 3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C의 교집합이 3이었대. 그럼 C 속에는 요 C라는 집합은 1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고 3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리고 다른 원소들에 대한 정보는 모르겠고 아직.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알아낸 정보야. 자, 두 번째 조건은 B와 C의 교집합이 B가 됐대. 자, B와 C의 교집합이 B였다는 얘기는 B가 C 속에 쏙 들어있었다는 얘기지. 부분집합이었다는 얘기야. B는 C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럼 B는 2, 4, 6, 8을 갖고 있었잖아. 2, 4, 6, 8. C라는 애는 2, 4, 6, 8을 반드시 포함하는구나. 아, 그럼 C에 대한 조건이 추가됐지. 2, 4, 6, 8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형태겠구나. 누가? C라는 집합을 표현하고 있어.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C라는 집합의 개수. C라는 집합은 U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 U라는 전체 집합의 원소는 총 8개야. 그럼 원소의 개수가 8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은 2의 8제곱으로 구해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위의 조건 1은 절대 포함하면 안 되고 3, 2, 4, 6, 8 이렇게 5개의 수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반드시 포함해서는 안 되는 원소의 개수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를 모두 지수에서 빼줘야지.
그럼 2의 제곱만 남겠네. 그래서 우리가 C가 될 수 있는 집합은 총 4개야. 367번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와 B의 교집합이 B였다면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들을 곱해달래. 자, A와 B의 교집합이 B였다라는 말은 뭐다? 포함관계가 B가 A의 부분집합이었단 얘기지. 자, 그러면 B라는 애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A 값들을 구해줄 건데, 자, 우리 A는 지금 주어진 원소들을 2개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럼 A의 부분집합들 모두 써주게 되면 A의 부분집합들, 자, 마이너스 2 혼자 있어도 되고 3이 혼자 있어도 되고. 자, B라는 집합은 원소가 이렇게, 이거 1차 방정식이니까 한 개밖에 없지. 아니면 아예 공집합도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자, 일단은 이렇게 다 써보게 되면, 자, B라는 집합이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갖고 싶다면, x가 마이너스 2였다면,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 줄 수 있지. 마이너스 2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2a 값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3 나오지. 그럼 둘째 경우 x 값이 이번에는 이렇게 3일 수도 있어. 그러면 원소가 3이었다면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해주면 3a 더하기 2는 6. 3a는 그러면 4. a는 3분의 4도 가능하지. 자, 근데 이런 형태는 원소가 2개인 형태라서 만들 수 없고, 공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요 b라는 1차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으면 되지. 자, 그런 경우 셋째는 b가 공집합인 경우, 공집합이려면 ax 더하기 2는 2x를 만족하는 해가 없어야 돼. 해가 없기 위해서는 이거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해 볼게. 이렇게. 자, 그럼 x로 잡아주게 되고 a 빼기 2는 마이너스 2. 자, 여기서 해가 없기 위해서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요 수가 0이 되게 되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a 빼기 2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2인 경우에 해가 없겠구나. 자, 그래서 요 b가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의 a 값들을 모두 조사했더니 총 3개가 나왔어. 이 값들의 곱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곱해줄게.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 해주게 되면 답은 8이 되겠다. 368번 전체 집합이 10일 이하의 소수를 원소로 갖고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표현할 때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집합인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B를 구하시오. 단 A는 공집합이 아니다 했어. 자, 첫째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된대. 자, 그러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게 되면 A에서 B를 뺐을 때 공집합이려면 B가 이렇게 A를 포함하고 있어야지. 이런 포함 관계에 있을 때 A에서 B를 빼게 되면 얘는 공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가를 통해서 알았고. 자, 나에서는 SB가 SA를 빼면 10이 됐대. 자, 여기서 나타내는 S라는 기호는 여기 위에서 알려줬지. SX가 뜻하는 건 뭐다? X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를 더한 값을 우리가 SX라고 넣었어. 자, 그러면 SB라는 것은 B 전체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을 나타내겠지? B 전체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에서 A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을 빼주게 되면 어느 부분의 원소의 합이 되는 거야? 자, 이 부분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이 10이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 부분은 B에서 A를 뺀 영역이 되는 거지. B 빼기 A의 영역의 총합이 10이 됐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A와 B는 모두 전체 집합인 U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먼저 나타내보면 11 이하의 소수들을 써줄게. 2부터 시작해서 3, 5, 7, 11까지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돼.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요 B 빼기 A 영역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총합이 10이라 했으니까 어떤 원소들을 더하면 10이 되는지 한번 상황을 나누어 볼까? 2라는 원소, 3, 5 이렇게 셋을 더해주게 되면 얘네들은 모두 더하면 10이 되지? 또 두 번째는 3과 7을 더해도 어때? 3과 7이라는 원소 둘을 더해도 10이야.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요 색칠된 부분은 B 빼기 A라는 부분의 집합이니까 이 부분이 B 빼기 A일 때 각각 그때 요 다에서 말하는 상황까지 만족하는 집합을 예상해보자. 자, 다에서 B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총합은 B 밖에 있는 원소의 총합보다 작다 했어. 그럼 B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총합. 자, B 빼기 A에는 지금 첫 번째 그림은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주게 되면 여기가 A, B 전체 집합. 자, 그때 2, 3, 5가 여기 있단 얘기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 3, 5 이외에도 남아있는 원소가 7과 11이 있지. 자, 근데 A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었어. 그럼 A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안 되고 적어도 하나를 넣어야 되긴 하는데 여기 다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 B 밖에 있는 원소들의 총합이 B 안에 있는 원소들의 총합보다는 커야 된대. 자, 그럼 B라는 영역이 바깥에 숫자가 커야 되는 거니까 7과 11 중에서 11을 밖에 놓고 7을 안에다 한번 넣어볼게. 자, 그랬을 때 다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B에 대한 값은 얼마다? B 영역 안에 있는 원소들의 총합은 17이지. 근데 B의 여집합 부분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총합은 11이야. 자, 그래서 다의 조건에 맞질 않지. 여기선 지금 B 안에 있는 원소들의 총합이 더 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위에 가나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안 나타나.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상황을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지. 두 번째 상황에서는 A, B 관계 그려줬고 전체. 자, 이 상태에서 3과 7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럼 3과 7을 제외한 나머지 2, 5, 11이 요 A 또는 여기 B의 여집합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다를 계속 고려해야 돼. 다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어? B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총합은 B 밖에 있는 원소의 총합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자, 2, 5, 11 중에서 가능한 한 A에 제일 작은 걸 넣어주고 밖에다가 5와 11을 넣어볼까? 5와 11을 넣게 되면 B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총합은 얼마가 되겠어? 12가 되겠지. 그러면 B 밖에 있는 부분의 원소들의 총합은 16이 되겠지. 자, 그러면 B 밖에 있는 원소들의 총합이 더 크다는 조건을 만족하겠다. 자, 그럼 5가 하나 더 들어가도 될까 싶어서 5를 바깥이 아닌 여기다 하나 넣어주잖아? 그러면 B 안쪽에 있는 원소의 총합은 얼마가 돼? 17이 돼버리고 바깥에는 11이니까 요 다의 조건에 맞질 않지. 자, 그래서 이 조건은 제외시켜주자.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딱 이런 그림이지.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지금 찾았고 그때 집합 B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B는 어떻게 써주면 되겠다? B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대답해주면 되겠지? 2, 3, 5, 7 되겠다. B라는 집합은 2, 3, 5, 7이야. 미안해. 이거 5 안 된다고 했었지. 내가 지금 착각했어. 여기 아까 5 넣은 거 성립하지 않았었지? 5가 바깥에 있을 때만 성립했었어.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거 2, 3, 7이 맞지. 2, 3, 7로 답하자. 369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조건은 X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 공집합이 아니었단 얘기는 둘의 교집합이 존재했단 얘기지. 자, 그러면 지금 A하고 B라는 집합 모두 알려줬으니까 A와 B를 통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나타내 볼게. 둘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2고 A에만 들어있는 원소는 1, B에만 들어있는 원소는 3과 4가 있네. 그리고 전체 집합은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5가 밖에 있겠다. 이런 그림에서 X라는 집합은 A와 반드시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 했고, B라는 집합과 X와도 공집합이 아니라 했으니까, 자, B하고도 공통인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야. 자, 그러면 X라는 애가 요 A와 B의 교집합인 2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라면, X가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모양이라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올지, 또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X라면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를 한번 구해보자. 자, 첫 번째, X라는 애가 2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자, X는 U의 부분 집합이면 되는 거니까 U라는 전체 집합에는 원소가 총 5개가 들어있지. 그럼 2의 5제곱만큼이 X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야. 그런데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경우, 2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원소 1개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빼기 1을 해서 16가지가 바로 X라는 집합이 될 수 있지.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A와도 교집합이 발생하고 B와도 동시에 교집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교집합의 개수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겠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상황을 봐야 돼? 2가 X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닌 경우를 살펴봐야지. 2가 X의 원소가 아니라면 그러면 X가 A와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X라는 집합은 반드시 누구를 원소로 가져야 되겠다? 1은 반드시 가져야 돼. 그리고 3과 4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가져야 되겠지. 3과 4라는 원소 중에는 적어도 1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적어도 1개 가지고 있는 경우는 3만 가져도 되고 4만 가져도 되고 3과 4를 모두 가져도 되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와. 자,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경우의 수에서 3과 4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빼버리는 게 빠르겠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경우는, 자, 1을 갖고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2는 갖고 있지 않고 1은 갖고 있는 모든 경우는 2의 5제곱에서 2를 갖고 있지 않아야 되니까 1을 뺐고 1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니까 또 1을 빼주면 8가지가 나오지. 그럼 이 경우에서 3과 4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빼버리자고. 자, 그럼 3과 4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되냐면 2에 5 빼기 1 빼기 1에서 3과 4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하면 2를 더 빼면 되지. 자, 그럼 2에 1제곱만 남으니까 2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2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결국 8에서 2를 빼니까 6가지가 되는 거지. 자, 이 6가지는 어떤 경우였다? 2라는 원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면서 A에는 그럼 1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 B라는 집합에서는 3 또는 4를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는 형태를 찾기 위해서 3과 4를 B가 갖고 있지 않은 경우, X가 3과 4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버린 거야. 자, 그래서
6가지. 그래서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모두 가능하니까 첫째, 둘째 상황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지. 16가지와 6가지를 더해서 모두 22가지가 X라는 집합의 개수가 되겠다.